마음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선선해지는 요즘 계절의 변화로 무기력하거나 우울감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햇빛을 쬐는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원 산책을 다녀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마음 두드림 4회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은 함께 드린 내 마음 두드림 워크북을 함께 보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적 사고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머릿속에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을 말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읽어보자면, 자동적 사고란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으로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가 짧은 순간에 수면으로 떠오른 생각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간단한 표현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습관처럼 빈번하게 떠올라서 매 상황에서 감정이나 행동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또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중요한 일의 마감 날짜를 헷갈려서 제출한 상황에 내가 늘 이렇지 뭐 라는 자동적 사고가 들면, 이러한 자동적 사고에 따라서 자책감과 자괴감, 짜증스러움, 좌절감, 후회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감정에 따라서 대강 마무리 지어서 끝내버리고 왠지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진다는 행동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그래 해봤자야 라는 자동적 사고가 들어서 이러한 자동적 사고에 따라 자괴감, 실망감, 씁쓸한 감정과 처량한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에 따라 해당 과목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행동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보자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즉 사고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떠올린다, 나는 사고한다와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을 말합니다. 이 생각들은 우리가 자동적 사고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적 사고, 즉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은 감정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감정이 결과, 즉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6회기 중 4회기 시간인데요. 자동적 사고와 핵심 신념 알아보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자동적 사고와 핵심 신념의 관계를 이해한다. 두 번째 목표는 핵심 신념을 파악하는 3단계 과정을 이해한다 입니다. 그럼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념이란 굳게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존재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적 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적 사고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념은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떠올리는 자동적 사고들을 통해서 거꾸로 그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굳은 믿음, 나의 핵심 신념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신념을 찾아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래에 나와 있는 상황 5가지를 보고 만약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를 찾아서 워크북 10페이지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상황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공 필수 과목에서 C를 받았다. 인사고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 상황은 프로젝트에서 내가 최종 발표자로 지목되었다. 세 번째 상황은 꼭 참가하고 싶었던 기업 인턴십에 같이 신청한 친구는 합격했는데 나는 떨어졌다. 네 번째 상황은 이성 친구가 내 카톡을 읽고 무성의한 답변만 보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나에게 진짜로 있었던 사건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제시된 상황 중에서 2가지 상황을 고르고 내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떠오를 만한 자동적 사고를 워크북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5가지 예시 외에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적어보고 싶으시다면 자유롭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성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해 보셨나요? 방금 작성한 자동적 사고를 바탕으로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작성한 자동적 사고를 보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 자동적 사고로 이루어진 문장이 가지는 진짜 이면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자면 예시의 상황은 프로젝트에서 최종 발표자로 지목된 사람이 다 까먹어버리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발표를 망칠 것이라는 사고의 이면에는 나는 늘 실수하는 사람이다. 나는 맨날 실수를 하니까 무능하다와 같은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예시를 통해서 알아본 것과 같이 각자 적은 자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 자동적 사고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핵심 신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두드림입니다. 첫 번째로 4회기 참여 소감 및 질문을 문자로 보내드린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크북 10페이지를 작성하신 다음 사진을 찍어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워크북 사진을 구글 설문지로 보내주실 수 없는 경우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사진 그리고 참여 소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시청 후 오늘의 두드림에도 잊지 않고 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